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정말 K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K푸드가 요즘에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K푸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지만, 자,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수출만 하면 대박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고,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제품이죠. 바로 커피믹스죠. 커피믹스의 원조 동서식품입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동서라는 종목으로 상장이 되어 있죠. 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커피믹스의 원조. 최근에 이제 뭐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맥심이죠. 맥심을 해외에서 직구로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죠. 커피, 원래 우리나라 원조가 아닙니다만은 커피 믹스만큼은 우리나라가 원조라는 것은 뭐 모두가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동서식품이라는 회사는요,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보면 1968년도에 설립됐어요. 근데 이 설립됐던 그 주축 인물들이 뭐 횡령이라던가 뭐 사망한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주인이 1974년에 동서식품이 자체 개발한 그리고 생산했던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리마는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976년도에 커피믹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요. 1980년도에 크래프트 푸드라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회사 브랜드의 맥심. 이거 이때 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은 이제 포스트라는 시리얼이 있죠. 그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프리마가 동남아로 굉장히 빠르죠. 벌써 40년 전에 이미 동남아로 수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맥심 모카골드의 스틱형 커피 믹스가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도에는 원두커피죠. 카누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2011년도에 역시 오레오 아시죠? 과자 오레오 한국에서 최초로 생산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뭐 동서식품 한때는 정말 잘 나갔죠. 근데 지금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내수도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스타벅스의 출현, 그리고 뭐 우리 커피 전문점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정말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세븐일레븐에서 자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동서의 제품들을 뒤로 밀어냈다.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커피 믹스는 그 중동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죠. 해외에서 높은 호응을 받고 있고, 한때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이 커피 믹스를 대량으로 사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하면 되지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와서 먹으라고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와서 먹으라가 아니라 수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몬델리즈가 이 맥심과 맥셀 하우스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만 쓸 수가 있고 해외에서 수출할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몬델리즈가 바로 맥심이라든가 맥셀 하우스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서식품은 커피 자판기로 좀 인기를 끌다가 커피 믹스 시장을 독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캡슐이죠. 캡슐 커피로 시장 회복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업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서식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분 5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물산 6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동서음료, 그 다음에 한국팔레트 이런 기업들 지분도 한 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요. 2004년 이후에 역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그래도 사상 최대의 매출을 내면서 매출이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쉽게도 이 동서식품은 R&D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서식품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 작년도의 매출액이 꽤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영업이익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그래도 양호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보다 동기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오너 경영을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5%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고금리에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유동 비율은 한 1200% 정도, 당좌 비율이 한 1200%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보율은 한 3000%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재무 구조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배당 같은 경우는 매년 좀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780원 정도 주고 있는데 800원대를 찍는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3% 이상의 이 배당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그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동서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3세가 되겠죠. 이 김종희 씨의 부사장인데요. 최근에 동서의 지분을 연이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차례 정도 매수를 해서 210만 정도를 장내 매수를 했고 또 아버지로부터 증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14.4%로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최대 주주 삼촌이 되겠습니다. 삼촌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김종희 씨가 합쳐서 대략 한 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서는 장남 김상현 씨에게 동서의 그런 경영권을 줬었고요. 차남이 이제 김석수라는 분께는 동서식품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둘 다 이제 회장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있는 상황이죠. 대표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세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너 3세인 김종희 씨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칫 사이가 안 좋게 되면 정말 이 경영권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이렇게 오래전부터 좀 돈독한 어떤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영권 분야까지는 가지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최대 주주는 현재 이제 동서식품의 회장 그러니까 김석수 씨가 17%예요. 그리고 김상현 고문이 16% 정도. 그리고 김상인 고문의 아들이 14% 정도니까 현재 이 경영권의 주도권은 김상현 고문의 가족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동서식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 조금만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뭐 자체 브랜드로 해외 수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몬델리즈에게 정말 로열티를 좀 더 주고 우리 맥심 한번 수출해 보자 뭐 이렇게 나중에는 뭐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서는 왜 못 갈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을 텐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변화가 좀 감지된다고 하면 동서는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그만큼 또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서를 분석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동서에 대해서 오늘 좀 브리핑을 좀 해드렸고요. 투자에 참고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동 대표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